생존의 시간 제6화 검은 쓰나미. 제덕이 있는 지점은 풍랑이 거세지지는 않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니 해일이 산을 중턱까지 치고 오르는 중이었다. 그 속도를 가늠하기는 힘들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렇게 빨리. 그는 한 손에 지팡이를 빠르게 찍어 올리며 평소의 걸음 이상의 속도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목에 찬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점점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산으로 올라갈수록 해지는 시간은 점점 단축되는 기분이 들었다. 중간에 다시 도시가 보이는 위치에서 내려다보았다. 도시를 삼킨 잔잔한 바다는 무척 검어 보였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이미 한국에 생존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는 체력이 고갈된 상태였지만 인환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 힘든 줄도 몰랐다. 그는 물 한 모금을 들이킨 뒤 다시 힘을 내서 산을 타기 시작했다. 800고지를 찍었으니 500고지를 더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산행은 처음 오르기 시작한 것보다 더 쉽게 느껴졌다. 발 뒤로 물이 튕기는 기분이 들었다. 한 두 줄 떨어지던 비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큰 절벽에 비를 가릴 만한 장소로 이동해 미리 가방을 뒤져보았다. 역시 다양한 장비 가운데 우비가 있었다. 그 우비는 판초 우의 형식으로 되어 앞뒤로 다 덮을 수 있었다. 그는 인환이 얼굴에 모자를 푹 눌러 쓰인 뒤 우비를 덮었었다. 제덕은 다시 힘차게 지팡이를 찍어가며 남은 500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오르기 시작했다. 다시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해일과의 차이가 그가 위치한 곳에서 한 1km 정도 나는 것 같았다. 반드시 살아야 해. 드디어 산의 1000고지를 넘었다. 그가 타고 있는 산이 어떤 산인지 알지도 못했다. 그래도 적어도 1000고지를 넘는 것을 보니 한국 명산 중 하나인 것은 분명했다. 다시 뒤를 돌아 아래를 내려다보니 해일이 한 800고지를 탈환한 듯해 보였다. 멈출 생각이 없어. 제덕은 능선을 타면서 양옆으로 다시 한번 시커먼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1000고지가 넘는 산을 에워싼 바다는 이미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를 뒤덮은 듯 했다. 1000고지 다음 위로 한 300고지 이상은 되어 보이니 소백산 정도는 될까? 그는 인환에게 분유통을 꺼내 살짝 먹인 다음 물도 먹였다. 인환아, 괜찮지? 걱정 마.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그는 다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정상까지 물이 휩싸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앞이 점점 어두워지자 다시 가방을 내려놓고 후레쉬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가방에 손을 넣고 이리저리 휘젓다가 뭔가 발견한 제덕은 그것을 꺼내보았다. 그것은 이마에 다는 후레쉬였다. 그는 후레쉬를 켜보았다. 불은 잘 들어왔다. 그는 잘 됐다 싶어 후레쉬를 이마에 장착하고 불을 켠 뒤 능선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머지 300고지를 향해 산을 타기 시작했다. 이번엔 로프와 장비가 필요했다. 물론 기존 등산객을 위한 길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중에 다리가 만들어지기 힘든 곳은 타고 오르기 쉽게 줄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비바람 때문에 줄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등산 스틱을 가방 옆에 꽂고
줄을 잡고 빠르게 힘차게 바위를 딛고 올라섰다. 그런데 그만 한 발을 헛디고 말았다. 앗! 놀란 제덕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상태로 두 손으로 로프를 꽉 붙들었다. 그때 그만 가방에 매달려 있던 스틱이 절벽으로 떨어졌다. 그는 힘을 다해 발을 디뎌 다시 바위를 기어 올라갔다. 다음 능선에 발을 디디든 그는 스틱이 떨어진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절벽 아래는 검은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살짝 눈물을 흘리며 다시 발을 내딛었다.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절망의 기분으로 다시 산길을 밟았다. 이제는 사방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해일이 매우 가깝게 보였다. 그는 황량한 기분이 들었다. 1440고지를 탈환하고 더 이상 오를 장소는 없었다. 그는 최고봉 위에 오른 뒤 사방을 둘러보았다. 검은 바다가 무섭게 파도치며 그와 그의 아들의 목숨을 노리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최고봉 아래쪽에 비를 피할 만한 바위 틈 아래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가방을 열고 이난이에게 분유를 새로 타서 먹이며 말했다. 여기가 끝인 것 같아, 이난아.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는 가방에서 초코바를 하나 꺼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인 것 같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초코바를 깨물었다. 거친 비바람에 그의 몸이 흔들렸지만 초코바 맛은 일품이었다. 그는 눈물과 콧물을 다 흘리며 초코바 하나를 더 꺼냈다. 죽더라도 잘 먹자. 눈앞으로 인장머리 없이 차고 오르는 시커먼 수면이 보였다. 아직 100m 아래에서 넘실대고 있었지만 물은 계속 차고 오르는 중이었다. 아들아,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는 눈을 감았다. 한순간 거대한 파도가 하늘을 가렸다. 완전한 폭풍우가 된 어마어마한 해일이 마지막 봉우리를 집어삼켰다. 종국의 운명은 두 부자에게 끝을 맞이하게 했지만 아기를 살리기 위해 산의 정상을 탈환한 제덕은 최선을 다했기에 하늘에서 다시 아내를 만나도 원망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세상을 다 가져간 흑색의 바다 위로 하얀 빛이 쏟아져 내렸다. 거대한 해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로 윤재덕과 아들 인환이 바위 아래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마어마했던 완전한 폭풍우, 너울 파도 끝은 마지막 고지 위를 가까스로 찍었지만 그대로 가라앉고 말았다. 윤재덕은 마지막 순간 생존의 시간을 잠시 만끽하면서 아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인환아, 살았어. 살았다고. 아기는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재덕은 먼저 떠난 아내 유희진을 떠올리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 당신만 먼저 보내서. 하지만 내가 인환이를 지켜냈어. 하늘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줘. 반드시 인환이를 지켜낼 거야. 재덕의 눈가에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의 슬픔은 세상을 집어삼킨 바다보다 더 컸다. 하지만 함께 생존한 아들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야 했다. 많은 지역을 덮은 거대 해일이 일시적으로 치솟아 올라
많은 산들을 점령하려 했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세상을 삼킨 홍수의 수위는 낮아졌지만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도시는 이미 다 바다에 잠겨 있었다. 새롭게 형성된 바다는 지상으로부터 300m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은 이미 서해 바다에서 밀려온 100m 해일에 의해 완전히 잠긴 상태였다. 전 세계 수많은 인공지능들은 세계에 몰아닥친 대재앙을 기록하고 있었다.